백 교수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개월간 병리평이냐 준연동형이냐 오락가락하면서 간보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을 했는데 우선 제기되는 게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간인 선거제도를 특정 정당 대표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정해버린다. 이게 옳으냐 이런 얘기죠. 뭐 여러 신문에 사설로도 지적이 됐던데요. 네. 뭐 사실 주판을 정치에 휘둘리는 그 47석 비례의원 뭐 이런 그 사설도 나왔어요. 그 동아의 그 정관용 사실 제가 이제 채널 A에서 방송도 같이 했던 분이긴 한데 그 이분이 뭐 사설도 썼지만 사실은 그 5일날 강주 그 민주화 공원, 강주 5.18 민주공원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었지만은 민주당에서 의총에 이 지금 구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준연동형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근간에 깔린 거는 보면은 사실은 준연동형 지금 그 47석의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예전에 보면 30석은 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이 모자랄 때 50%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연동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7석을 가지고 군소정당이 뭐 이제 지지율이 따라서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하겠다. 근데 홍익표 의원도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위성정당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 총선 때 21대 때도 위성정당이 있었죠. 뭐 미래한국당이나 시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김의겸이 그거 다 거기서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원들이 전부 이제 위성정당으로 이제 그 출연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범진보 연합을 형성을 해서 뭐 그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 같이 합심해서 대항하자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의 약간의 그 어떤 의석 소위 말하면 3%를 하게 되면 1석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판을 튕기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는 상황이냐 이러면서 개탄을 했는데 뭐 이 부분들은 또 이제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위성정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죠.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금 그 여권의 핑계를 대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과 뭐 한 50여일 남은 이 시점에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불거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 규칙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전까지는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가 해서 정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축구를 하는데 어느 한 편이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해놓고 하자고 그런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국민의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룰을 밀어붙여갖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군부를 뗐잖아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임혁배 공관위원장까지 동원해갖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떤가 이것도 다 병리병이라. 그런데 문재인 만나고는 딱 돌아서 갖고 준연동형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군소 범야 세력들한테 금배지 하나씩 짝짝짝 그렇죠. 나눠주고 대선 때 나 지지해, 금배지 줄 테니까 대권은 나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그 꼼수라고 지금 그 정치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그 소위 말하면 군소 정당의 연합 범진보 연합 이 비례제도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순번도 정하고 그다음에 공천도 정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 사법 리스크를 대비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차기 대선에 주자로 우뚝 서기 위한 방안 하나.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형식상은 범진보 연합이 뭐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한 연합 결성으로 대항을 하자 이제 이런 의미이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내지는 그렇죠. 차기의 대선 후보로 이 우뚝 서는 이런 형태의 자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4일날 회동에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 세력과 상생의 정치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선에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범여 세력들한테 같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갖고 금배지를 하나씩 나눠주면 다 우리 우호 세력이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당신 다음 2020년 대권 때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고 이번에 통합형으로 가면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권을 위해서는 양보해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한테 넘어갔다고 해야 할지 굴복을 한 꼴이 된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성 정당이 완전히 떴다방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죠. 난리 볼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48cm 뭐 투표용지 말씀하시는 48.1cm 정당이 35개입니다. 35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이게 네, 사실은. 국민 우롱.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지금 준연동형제가 되게 되면 네. 그 말씀하신 건 떴다방 정당 창당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예. 뭐 심지어 이제 그 구속이 돼 있는 송영길 검찰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 검찰 해체당이라고 해체당. 하는 이번 부분들이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지금 준연동형 하게 되면요 아마 틀림없이 3% 정도 얻어서 얻을 수 있죠. 비례대표 1번 받게 되면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네네, 리셋 코리아 행동. 그게 일종의 정당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당 예비 단계인데 네, 그 예비 단계죠. 발기인 대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까지도 깜빵에 앉아가지고 금배지를 달게 생겼지 않습니까? 조국도 8일날 지금 예. 20 나오잖아요. 그렇죠. 20이 나오는데 지금 지난 총선을 분석을 해보면 이 이성정당으로 사실은 그 개별적인 통계를 보면 그 당시 여권이죠 17석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국힘이죠 그 19석인가 20석인가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19석입니다. 보면 예, 19석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뭐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이런 그 당시 여권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정당이 숫자가 그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래서 그 거대 야당의 그 일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22대가 만약 이게 확정이 돼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뭐 선거구 획정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좀 총선이 치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군소 정당이 과연 그 비례대표를 얼마나 가져갈까 하는 데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대 양당이 지금 일단은 그 지역구 득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유성정당 부분에 상당히 또 그 야권이나 여권이나 표가 이제 몰릴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제3지대라고 하는 빅텐트를 치든 말든 중텐트를 치든 말든 지금 이낙연 신당 뭐 그 다음에 그 이준석 신당 그 다음에 뭐 지금 금태섭 뭐 조홍천 전부 지금 의석 그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당이 19석, 네네.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열린민주당이 3석, 최강욱 등이 열린민주당은 있는 결국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석이죠. 예, 짝퉁 민주당이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 이렇게 네. 나눠가졌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통합의 비례 정당을 만들면은 거기에 거의 다 이제 포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송영길당 또 조국당 녹색 정의당 여기는 녹색 지금 정의당은 같이 안 지금 하겠다고 같이 하고 안 있는데 하겠다고 또 했고. 몰라요. 예. 거기 얼마 띄워줄 테니까 당신들 표 못 얻어. 그럴 테니까 아마 여기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정의당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라던가 이런 국회의원의 지역에 네. 따라서 그 서로 이 협업을 하자. 그렇게 되면 녹색 정의당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를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지금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녹색정의당도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당도 마찬가지죠. 뭐 그 전주 울릉 같은데 네. 얼마든지 강성인가 예. 그런 사람 전주에. 지역에 예. 우리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류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거기도 마찬가지. 기본소득당은 이미 지금 뭐 합류를 하는 상황이었고 반윤이면 다 모여라 해갖고 이준석 당도 뭐 반윤을 기치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안 그렇죠.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이준석 당이 거리 갈 리는 없을 그렇죠. 걸로 갈 리는 봅니다만은 없지만. 어쨌든 반윤이면 다 오케이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준연동형을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참모들이 그 범진보연합을 결성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을 하는 지금 국힘에 대항을 하는 이 라인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다음 대선에 이 옹립을 하는 이런 아마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든가 송영길도 이 감방에서 금배지를 차고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 무슨 당이 아니라 더불어 범죄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 범죄당. 그리고 제2의 최강욱이라든가 윤미향, 김의겸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보장을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원 꿔주기를 해야 합니다. 예, 의원 꿔주기. 그죠. 순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위에 1, 2번은 이제 빠져요. 이 1, 2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니까. 그렇죠. 3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정의당이 3번이죠. 5석이 그렇죠. 있으니까. 5석이죠. 그러나 이낙연 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신당도 이삭죽기 해갖고 정의당보다 앞서가겠다는 거고 이 거대 양당에서 내는 비례 정당들도 이제 그쪽에 이쪽에 탈당한다든가 공천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불출마하는 사람들 탈당을 시켜갖고 그쪽으로 꿔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코미디도 이런 양쪽에 코미디가. 이제 지금 뭐 그 20점 최하위 20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친명 비명의 알력이 있지만은 공천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사실은 5월 29일까지는 이제 그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네. 4월 10일 총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 달여 전 적어도 30일 전에 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컷오프 되는 사람이 현역의 배지를 가지고 탈당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성정당으로 다시 가거나 가는 거죠. 제3지대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치열한 그 기호 3번을 누가 할 것인가에 아마 그 굉장히 그 혈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지형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국민들의 피로감 그다음에 과연 정치라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는 요소가 돼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지는 것보다는 더티하게 이기는 게 낫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정치 혐오 또 증오 갈등의 정치 코미디 정치가 계속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 어쨌든 이재명 한 사람의 방탄과 대권력 때문에 이 선거 제도 자체가 난장판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은 지금 제3지대 세력으로 새로운 미래 네. 이 공동대표가 이낙연 네. 전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네네. 지금 모 언론이 단독 보도를 한 것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용산에 출마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용산이 이제는 신정치 1번지가 됐으니까 종로에서 본인이 네. 정치 1번지 구정치 1번지에서 그렇죠. 당선됐으니까 여기 가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 거의 마음을 굳혀가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또 나오면은 당선 또 가능성도 있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이낙연 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쪽에 그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떠보기 하는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용산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 지금 아주 오롯이 버티고 있는 분이 통일부 장관했던 권영세 의원. 권영세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뭐 당협위원장, 예.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소위 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서 3파전을 했을 때 나머지 군소정당은 일단 지금은 차치하고라도 예.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부질이 득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난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총선이 다가올수록 양강 구도가 지금 점차 고착화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삼지대라고 하는 심지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도 14, 5% 되던 게 지금 3%대로 3%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낙연 지금 신당도 3%를 밑도는 지지세로 지금 이 고착화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용산에 나가서 거대 양당 구도의 어부지리를 보는 전략이 통하겠느냐? 제가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분석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용산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기적이 나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난망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 생명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용산에 출마를 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총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당내에서도 당 대표 지금 공동 대표지만 사실상 이낙연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런 사람이 출마를 안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압력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수준이지. 뭐 정치는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승산이 높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호남에서 상정하고 종로에서 이제 그 뭐 사실은 상당히 그 주요 정치 이력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또 그때 구도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물론 뭐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 당선이 되는 그런 분석이 높았었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